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용철 시인의 싸늘한 이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년을 봅시다.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이냐.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부정적 상황이네요. 그렇죠?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어둠 가운데 홀로 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리고 나서 한 폭의 꽃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화자의 정서는 지금 외로움이죠. 외로움이고 현재는 어떤 상황? 어둠 가운데 홀로 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내면을 응시한다 혹은 성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지금 응시하고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그런 다음에 이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어. 뭘 통해서? 삶꽃을 통해서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1년의 일행은 여자가 지금 내면을 성찰하고 있는데 뭘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이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다. 산꽃을 통해서 라고 볼 수 있네요. 2연 볼게요.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덥게 고이 내리면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이 된다. 까만 깃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랴. 자, 일단 보이는 게 1년과 2년의 통사 구조,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그리고 보니까 1년의 1행에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을 2년의 1행에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나요? 연쇄법이라고 하죠. 앞연의 비슷한 구조를 앞연이나 행의 비슷한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연쇄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모두 빼앗기는 것처럼 눈덮개가 고이 나리면 그 눈덮개는 뭐예요? 눈을 감으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눈을 감으면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이 된다. 자, 인광이 뭐냐면 어둠 속에서 보이는 푸른 색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른 색깔 불 붙어 있는 인광이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지금 1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2년에서도 역시 외로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외로움을 환한 온몸이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인광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한 소재다. 그래서 여기서 외로움의 심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년의 이행과 같이 까만 깃돌이 하나 있으면 즉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한 기쁨이랴 얼마나 기쁠까라는 소망을 보여줘요. 그래서 1년과 2년은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되었다. 점층되었다. 왜? 1년에서는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고 2년에서는 환했던 온몸이 인광과 같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라고 했으니까요. 3년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위에 나와 있는 2년의 1행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연쇄가 되겠고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이렇게 하면 신경이 간지러워진다라는 것은 외로움이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겠죠. 신경의 간지러움은 아마 예민해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인광의 불을 사르면 내 신경이 더 예민해져서 외로움이 더 강조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기리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한 즐거움이랴. 그러니까 여기서 별도 화자를 위로해주는 대상이 될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그죠? 화자가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의문형 어민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가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은 의지를 강조했다. 자, 1, 2, 3년이 똑같은 통사 구조로 이루어졌네요. 위로이랴, 기쁨이랴, 즐거움이랴. 역시 다 서리법이니까 영탄적 어조라고 할 수 있죠.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은 의지를 강조했다. 서리법을 통해서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다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통사구조의 반복과 점층적 심화를 보여준다. 1년에서는 외로움을 느꼈고 2년에서는 인광이 붙어있는 듯한 외로움, 3년에서는 신경이 간지러워지는 듯한 날카로워지는 듯한 극한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은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느낀 외로움을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한 위로이랴. 한은 큰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산꽃에게서 위로받고 싶고 1년에서는 2년에서는 그죠? 깃돌이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3년에서는 별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요. 똑같은 동사 구조의 반복이죠. 그러면서 화자의 외로움이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그에 대해서 극복하고 싶다.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도 점차적으로 그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외로움과 극복 의지, 외로움을 탈피하고 싶은 의지 를 다루고 있는데 1, 2, 3년은 똑같은 내용인데 점차 외로움이 심화되면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시선의 이동이나 혹은 공간의 이동이나 이런 거 없고 화자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표현법을 보면 자, 1년에서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을 켜고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불은 화자에게 외로운 정서를 환기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이것을 보면 이 불을 보면 화자가 외로움을 느껴. 불을 통해서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니까 이 불은 객관적 상관물, 화자에게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연에서도 똑같아요. 눈 덮게 고이 내리면, 즉 내가 눈을 가르면 화자가 눈을 감으면 인광이 떠올라 이 인광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푸른색의 빛이니까 화자의 외로움이 더욱 심해져. 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1년에서와 똑같이 눈을 덮는다는 것이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시키는 대상이 될 거고 3년에서도 역시 싸늘한 이마 맑게 트여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이에요. 그러면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은 무슨 뜻입니까? 파란 불 때문에 몸이 더 뜨거워지면 신경이 간지러워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파란 불은 역시 화자에게 신경의 간지러움, 더욱 고독이 심화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란 불도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년에 동일하게 객관적 상관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 표현법을 보면 어둠 1년에 어둠 부정이고 불 켜고 앉았어 긍정이죠. 자, 그러면 이 시호에서는 불이 긍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어둠과 불, 어둠은 어둠이라고 하면 되고 불은 밝으니까 그래서 명암의 대비가 나타난다. 혹은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둠과 불의 대비, 명암의 대비, 색채 대비 나타나고요.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이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했네요. 화자의 정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고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시각적 이미지 나타났죠. 자, 그래서 이 시는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가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은 심정을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혹은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드러냈고요. 모두 빼앗기는 듯 덥게 그죠. 눈덮개 고이 날이며 환한 온몸을 새파란 물 붙어 있는 인광이라고 해서 역시 새파랑과 여기 산꽃 또 어둠 불, 색채 이미지가 보이고요. 새까만 깃돌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큰 위로랴 소망을 그죠?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파란 불어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여 싸늘한 이마가 튀어 그러니까 싸늘한 촉각적 이미지 있고요. 싸늘한 이마 제목이네요. 자 그러면 이 제목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의미하는 시어가 되겠다. 외로움 그렇죠? 시 전체가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나 있어. 그래서 이 싸늘한 이마라는 것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시어가 되겠어요. 신경의 간지러움 외로움에 심하고 별 역시 시각적 이미지 얼마나 즐거우랴. 또 서리법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또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각 연의 일행의 마지막을 각 이연의 일행의 그대로 가져왔으므로 연세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각 연의 일행은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주고 각 연의 이행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을 통해 소망을 강조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시상이 점층적 전개라는 것은 화자의 외로움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 두 번째는 불붙어 있는 인광, 그 다음 신경의 간지러움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이 극한의 외로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유산통사구조 1, 2, 3년에 변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존재, 대상, 불, 눈 덮개 고이 날이면 눈을 감으면 파란 불이 몸을 사르면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다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대상인데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을 말하잖아요. 이때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다던가 화자의 감정과 대조되는 시어를 보여줌으로써 화자의 감정을 부각시킨다던가. 자 지금 이 박용철의 시에서와 같이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화자의 감정을 부각한다. 그래서 이런 대상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화자의 외로움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점층적으로 심화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화자의 극복 의지를 표현할 때 가정법을 쓰고 있다.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로받고 싶은 대상이 정확하게 산꽃, 깃돌이, 별이라고 나와 있다. 또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혹은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